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안의 소위원회, 줄여서 소소위라고 부르는데요. 이 여야가 소소위를 꾸려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입장차는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자, 야당의 전략은 무엇인지 2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이계호 의원입니다.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계호입니다. 네. 일단 그 예산안 처리 방침에 대한 좀 큰 틀에서 이 점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법정 시한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예, 지금 진도로 봐서는 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나 뭐 최선을 다해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법정 여당이 얼마나 협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뭐 좀 특이한 현상으로 야당은 뭐 심의도 하고 일정을 맞추려고 하는데 여당이 자꾸 뭐 딴 얘기를 하는 뭐 묘한 상황이어서 뭐 어떻게 뭐 딱 예단해서 설명드릴 수가 없네요. 딴 얘기라고 하는 게 어떤 얘기를 하는데요? 도리어 여당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훨씬 더 그 시한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더 약한 것 같아요, 야당보다. 아, 그래요? 혹시 그게 지금 법에 따르면 시한 내에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그 대신에 또 뭐 이 야당이 수정안을 또 함께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아, 본회의에 올릴 때? 여당이 뭐 그런 사태가 온다면 뭐 저희들이 또 판단하는 수정안을 또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러면 그 두 개를 갖고 표결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민주당이 다수니까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뭐 그런 상황까지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상정을 하고 지금부터 뭐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경험으로 놓고 보면 가지고 협의를 잘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간의 통례는 시한은 뭐 당근 어기고 막판에 가서 호텔방 잡고 기획재정부 장관과 두 간사가 그냥 밀실에서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 올해는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납니까? 두 간사가 처리할 수는 없고요. 이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양당 간사 이렇게 3대3 이제 뭐 최종적으로 협의를 할 가능성도 많죠. 현재 이 진도로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 R&D 예산 삭감 이 문제로 보고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뭐 그 외에도 뭐 부지기수기 때문에요. 어떤 게 문제다 이렇게 딱 잡아서 말할 수는 없는데 R&D를 대표적으로 꼽고 있습니다. R&D가 정말 많이 삭감했더라고요. 51조를 45조로 5조 2천을 삭감을 했는데 15% 이상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미래를 포기한 예산 아니냐. 아무리 어려워도 요즘 뭐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IMF 때도 R&D 예산은 건들지 않았다고 하던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뭐 사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삭감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뭐 경악을 하고 있죠. 지금 사실은요. 그 홍익표 원내대표는 3조 원 이상 증액을 이야기하던데 지금 이게 당에서 이렇게 방침이 정해진 겁니까? 저희들은 뭐 정상화 시키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뭐 최대한 액수를 뭐라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많이 복구를 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게 이제 청년들에 대한 미래 아니겠습니까?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하고 당연히 대화 나눠보셨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던가요? 국민의힘도 일정한 정도는 R&D 예산이 좀 복구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같던데요. 아, 그래요? 뭐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뭐 또 R&D 예산 다 이렇게 줄여놓고 또 청년 과학 기술 연구자들 또 만나가지고 뭐 R&D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 정부 여당도 뭐 지금 현 사태에 대해서는 뭐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복원 이게 전에 나온 그러니까 이공계 장학생 장학금을 늘리겠다 혹시 이 방안입니까? 국민의힘 방안은? 뭐라고 구체적으로 아직 방안을 안 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하여튼 국민의힘도 또 정부도 일정한 정도는 R&D가 좀 더 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지역 화폐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 화폐 예산 7,053억 원을 복원시켜야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가요? 지금 상임위에서 그렇게 복구를 해놓고 있고요. 사실은 그걸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그렇게 매도를 하던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그러니까 2018년부터 시행이 정부가 시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표라고 딱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어쨌든 올해도 금년도 지금 3,520억인가 그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다 이제 제로로 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예산. 반드시 좀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7천억 정도 복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살려놨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심사를 해봐야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특활비 예산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당에서는? 특활비도 보면 이제 내년도 전반적으로 재정 사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쭉 좀 많이 감축을 해놨더라고요. 그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권력 힘 있는 기관들, 대통령 비서실이나 대통령실이라고 합니까?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감사원 이런 데는 또 늘려놨어요. 그래서 그런 기관도 다른 기관에 준해서 감축된 만큼 함께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대신에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은 특수활동비 외에 이제 그 업무 추진비 형태로 별도로 해서 이제 일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판단을 해서 별도로 증액을 그 부분에서는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약 수사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다 만다 이래서 잠깐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마약 수사비는 별도입니다. 이미 제가 이제 보도를 보니까 마약 수사 특활비를 삭감을 해서 마약 수사를 못하게 됐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가 됐던데 마약 수사비는 80억 원이 별도로 있고요. 그것에 따르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업무 추진비도 별도 있습니다. 거기와 함께 방금 말씀하셨던 마약 수사 특활비가 2억 7천이 또 별도로 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약 그 수사 특활비는 과연 적절한 수준의 특활비인지 심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고요. 마약 수사비는 손도 안 댑니다. 그러니까 마약 수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수사비는 따로 편성이 돼 있다. 그렇습니다. 그 새만금 예산 이제 오해를 시키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죠. 지금 새만금 예산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새만금 예산은 정말 이성적인 반인성적인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보복성 예산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만은. 금년에 기존 예산이 6,600억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 1,470억으로 줄였어요. 5천억이 깎인 거래요. 그러니까 78%를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는 정부에서 그럴싸하게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난 여름에 잼버리 대회 때 그 좀 파행 운영이 돼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원인과 이유를 따질 때 전북도가 좀 고분고분했으면 잘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어차피 그 삭감된 걸 다시 이제 복원하고 증액을 하려면 기재부가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뭐 협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재부와 여당하고. 네. 여당에게 뭐 이러한 뭐 부당한 삭감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해 나가고요. 네. 예, 뭐 또 뭐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은 상당 부분 뭐 국정을 책임진 분들이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토대로 해서 뭐 일정 부분은 저희들 주장에 동의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뭐 또 전부야 아니겠지만, 네. 일부라도 그래도 뭐 국가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겠냐 이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그 얼마 전에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있었잖아요. 예. 관련해서 이 전산망 유지 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디지털 정보 해외 홍보 예산은 올해보다 증액했다. 뭐 이래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이세요? 우선 저 해외 홍보 예산은 뭐 어느 부분이든지 다 정액했으니까요. 예. 그 당연히 정액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삭감한 건 뭐 R&D 일부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더더군다나 유지보수 예산이어서 이제 그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삭감을 했다면 정부의 판단 미스라고 보고요. 네. 그런 부분은 한번 사서히 살펴서 네. 정상화시켜야죠. 알겠습니다. 뭐 야당이지만 예. 뭐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데 에는 뭐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야당이지만 저희들 일처럼 예. 열심히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 처음 그 드렸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인데 그건 뭐 그 지켜질 가능성은 별로 높아 보이질 않고 정기국회 회기 안에는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정기국회 회기가 12월 9일까지 아닙니까? 9일이던가? 예. 예, 9일이죠. 예. 예, 뭐 그때까지는 처리를 해야죠. 어떻게든지. 그 국민에 대한 도리죠. 아니 뭐 12월 30일 뭐 이때 그 저기 재야종 울리기 직전에도 뭐 처리된 경우가 그 전에도 있어서. 예, 뭐 그 최악의 경우 그렇게도 뭐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뭐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 내에 법정 시한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예. 안 되면 뭐 최대한 앞당겨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기국회가 끝나더라도 바로 임시국회를 수집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거죠. 아직은 뭐 딱 뭐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이미 처리해야 될 안건들이 많아서 뭐 예. 임시국회는 다시 소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면 그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되는 민생 입법으로 어떤 걸 상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뭐 지금 뭐 내놓고 있는 간병비 법안이나 행제세 문제, 예. 또 이 지하철 5호선 그 연장에 따르는 예타 면제 관련 법안, 예. 이런 법안들이 현재 이제 저희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민생 법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외에도 그동안 이제 밀려왔던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민 생활 보호와 관련된 예. 뭐 이런 민생 법안들 뭐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여러 뭐 양당 사정 때문에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 법안들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그 예산은 처리하면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세법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이 문제도 혹시 좀 그 여야 간에 논의는 네, 되고 있습니까? 어제 조세 소위가 이제 정무위원회 예. 조세 소위가 어제 열려서 예. 어제 이제 그 몇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 조세 관련 법안 처리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중점 논의를 했는데 예. 뭐 전부 합의는 뭐 다 보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금주에도 아마 회의를 좀 속개해서 좀 더 열어서 그런 필요한 현안 법안들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차는 많이 줄었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이계호 의원이었습니다.